방탄 대표 이재명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SNS를 통해서 낸 입장입니다. 이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결국 민주당의 리스크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 연결해서 이재명 의원 당대표 도전,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권성동 직무대행의 사적 채용 등등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어제인가요?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미리 축하는 드린다라고 했는데 축하하는 건 아니죠? 방탄 대표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 보면 워낙 어이가 없어서 네. 어떻게 이런 비정상 사태가 민주당에서 지속되는 생각 때문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지금 뭐 어대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어차피 이재명이 대표가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법 리스크를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 언급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스스로도 내부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사법 리스크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마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직진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 방탄 대표가 되어야만 내가 감옥에 안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제가 사실 이게 감옥 간다 만다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한 말이죠.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뭐 본인이 감옥 갈 것 같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렇게 본인이 여러 가지 지은 그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의혹들 그것들이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시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이게 방탄 출마를 했다. 국회의원 배지 달고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것들, 면책 특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고서 방탄 출마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방탄 조끼를 입긴 했지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니까 이 방탄 배지, 방탄 조끼를 입긴 했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 더 강력한 대표를 하는 더 것이다. 강력한 무슨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탄용 참호파기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 제가 그래서 방탄 대표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표현했거든요. 어제 그 보니까 고발만 당하면 사법 리스크냐, 뭐 국민의힘 고발하고 검경이 수사하는데 이게 무슨 리스크냐라고 하고 또 흠이 있다면 이미 난리 났을 것이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또 앞서 우리 서영교 의원 인터뷰 과정에서 검찰의 고소 고발로 한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 김건희 여사도 얘는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언제 고발당하면 사법 리스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매우 짙고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죠. 가령 대장동 그 개발 비리 의혹, 본인 스스로 그걸 기획했다고 설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현동 무려 4단계의 그 형질 변경을 상향시킨 다음에 그게 모든 담벼락을 그냥 무슨 절벽 같은 담벼락에 그 옹벽을 치고 백현동 아파트를 허가해줬다. 그게 한 3천억 정도 이익을 남겼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각종 불법 비리 의혹들이 아주 짙은 냄새를 풀풀 풍기지 않습니까? 성남FC, 성남 풋볼 그 클럽, 그게 불법 뇌물성 후원금이라고는 의혹. 네. 수십억 원을 거기다가 또 특정 기업이 기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특정 기업에게 엄청난 혜택을 거의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로 간다는 것 같던데요. 그런 실질적 혜택을 받다 행정 조치로 인해서 그게 연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직까지는 수사 결과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다시 뭐라고요? 아직까지는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죠. 사법 조치죠. 아, 조치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라는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법카, 경기도 도지사 그 법인카드 그걸 불법 사용했다, 공금 횡령했다. 이런 논란도 다 지금 제기되어 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해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수없이 많은 그런 의혹들 어떤 거는 매우 짙은 그런 증거 자료까지 제시되고 있는 마당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 아직 사법 절차를 안 거쳤으니까 사법 내가 책임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 이 여론조사가 좀 눈에 띄던데요. 지난 3월 대선 때로 다시 돌아가면 이재명 의원을 뽑았을 것이다. 이게 지금 50%가 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민심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글쎄 제가 뭐 정치한 지도 거의 한 18년, 19년이 다 많이 됐었죠. 돼가는데 예.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예. 과거 회기형 가정형 설문조사는 저는 처음 이게 지금 봤습니다. 설문조사 좀 이런 이상하다. 과거 예. 회기형 그 가정형 말씀인가요? 설문조사가 아하.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미래형 뭐 가정 설문조사는 있겠지만 음흠. 그래서 매우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하는데 음흠. 어떻든 뭐 그가 방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을 보면 여론의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대통령 지지도 또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도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그 공감을 하고요. 네. 어쨌든 시중 민심도 말씀들을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이 좀 정신 차리고 네. 그리고 대통령도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 민심의 동향을 살피면서 국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니냐 많은 지적들을 듣고 있는데 네. 그런 지적들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네. 우리 당 뭐 내분도 빨리 좀 사실 수습을 하고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국정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운영 평가가 오늘 금방 나왔는데요. 여기도 지금 긍정평가가 32%, 부정평가가 63.7%입니다. 이거는 TBS가 KSOI 의뢰에서 15일부터 16일 조사한 내용이고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 참조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지금 계속.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실제로 여론조사 뭐 결과도 그렇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의 동향도 우리 당이 정신 차리고 네. 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질책들이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야무지게 일해야 된다. 맡겨주셨을 때 일 네.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당대회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이재명 대 권성동 원내대표 두 사람이 이제 파트너가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권 대표 체제 지금 한지 이제 얼마는 안 됐는데 직무대행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사적 채용이라든지 언론 장악 이건 좀 구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우려는 없습니까? 뭐 일부 그 논란들은 네. 과도하게 포장된 것도 있고 또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네. 어떻든 그 우리 당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은 소수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수당이 아니고 국회 운영에 관한 주도권도 쥐고 있지도 않고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고 의석도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상태니까 매우 악조건 상태죠. 네. 거기다 정권 초반에 해야 될 과제들은 많고 입법적 과제도 많고 또 해야 될 정책의 전환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제 힘을 받아서 추진할 수 없으니까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국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든 네. 우리 당으로서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나눠서 들고서 합심해서 도와서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우리 당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데 이 대행 체제를 6개월 동안 가는 건지 직무 대행도 하면서 원내대표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맞다고 보는 건지 또 우리 김기현 의원님 당권 주자로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잖아요. 전당대회는 뭐 못하는 겁니까? 조기 전당대회는? 글쎄 뭐 제가 뭐 이게 그 뭐 당사자성이 있는 사람이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뭐 어떨까 싶긴 합니다만은 네. 원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 집권 여당 집권당이 예. 그것도 정권 출범 초기인데 좀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야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소수당인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임시 체제인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뭐 당헌 당규적 사항도 있고 당내 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직무 대행 체제를
출범시키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났고요. 네. 그 결론을 존중하면서 나아가긴 하겠지만 정치 상황이랑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으니까 음흠. 그 변화와 여건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최선의 정답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네. 자, 이준석 대표 지금 부산에 있다고 하거든요. 또 강원도로 간다 그러고 지난번에는 또 광주에 있었고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결단을 내리면 또 조기 전당대회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가정적 판단을 하고 하는 예. 것은 예의는 아닌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본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께서 그 우리 국민의힘,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이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 통큰 판단을 하시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통큰 판단. 네. 자, 어제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국정조사 제안 받아들일 테니까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도 함께 들여다보자 이렇게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그거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팩트가 뭔지 밝히면 되는 거지. 네. 그걸 왜 국정조사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하. 이것이 국내 실정법도 위반되고 국제인권규약을 포함한 국제법규에도 위반되는 것이 굉장히 팩트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냥 수사해서 그에 대한 나중에 법적 판단을 거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 자체의 위법성 여부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력직도 있고 흔히 말하는 정규직이라는 게 법률 용어는 경력직이라고 합니다. 네. 그 외에 계약직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만 수행한다는 계약직도 있고 또 개방직이라는 것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정무직도 있고 별정직 여러 가지 공무원의 제도가 있는데요. 네. 흔히 우리가 인식하기에 이제 공무원 그러면 정규 공무원 그러니까 경력직 공무원 필기 시험 치고 그래서 합격한 다음에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이 보장되는 그런 형태를 인식하기 쉬운데요. 이번에 채용됐다는 분은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별정직이라고 하거든요.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필기시험이라는 제도를 원래 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공채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요. 네. 필기시험이라는 것도 별도로 없고요. 임기도 정년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 채용한 단체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죠.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뽑았으니까요. 네. 그 대통령의 임기와 그 임기를 같이 한 퇴직하면 같이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일종의 임시직 같은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재명 도의사의 경우에도 네. 그 5급 비서관으로 배소연 씨라는 뽑았습니다. 그때 법화 논란될 때 그 핵심 당사자였죠. 이분은 알려져 있기로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했다든가 그렇다고 한다는데 성남시에서 비서실 7급, 경기도에서 비서실 5급 이렇게 채용이 되었거든요. 물론 이분도 당연히 필기시험 안 쳤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국회 소통 업무를 담당했다는데 국회 출입증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좀 채용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제도의 별정직은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예. 제도 자체의 운영에서 법 위반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별정직이니까. 어쨌든 별정직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지적이 있다 그러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건 제도 개선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권 원내대표가 좀 해명했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행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글쎄 제가 채용 과정을 관여한 것도 아니고 모르시니까. 제가 그걸 조사한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정확한 팩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민생 현안 관련해서 이 정부가 자영업자 또 청년 취약계층 돕기 위해서 총 12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좀 논란이 커요. 도덕적 해이 같은 게 이거 돈 막 쓴 사람들 해준 게 맞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당하고 좀 협의가 된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라서 실시간으로 협의하는 걸 제가 일일이 다 보고받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게 부채 탕감은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대규모의 부채 탕감들이 있었고요. 예. 부채 탕감을 할 때는 사실 늘 논란이 되는 것이 그 도덕적 해입니다. 열심히 갚았던 사람 그럼 뭐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요. 그렇죠. 예. 또 동전의 양면이처럼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음흠. 워낙 지금 비상사태고 뭐 거의 이게 패닉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계층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다소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세부적인 설계 과정에서는 이 모랄 해저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가방위하고 행안위가 지금 쟁점으로 또 올랐는데요. 요거 좀 짧게 한 30초 정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예,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민심은 그 국민의힘 네.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킨 것이 민심이었고요. 그러니까 집권당이 되어서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해봐라. 5년 동안 그 결과를 보고 평가하겠다는 것이 민심으로 평가 판단된 것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집권당의 그 주도권을 좀 인정하고 뭐 행안위 과방위가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민주당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뜻을 좀 야당이 받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